이 리뷰는 망했어요. 비상금을 썩 숨겨두면 진짜 절대 모른다라고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 화면은 사실 뭐 트렁크죠. 트렁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X는 적재 공간이 미쳤어요. 아까 후면부의 엉덩이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깊었잖아요. 근데 트렁크를 지금 보니까 뭐야? 트렁크 왜 이렇게 높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시면 일단 굉장히 깊고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트렁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골프백을 실어도 여러 개가 실릴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이 커버를 뗐을 때 이 깊이가 엄청 깊어요. 거의 쑥 깊게 들어가서 수납 공간이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넓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 공간을 활용하셔서 차박하실 때 물품이나 뭐 생수통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의 활용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칸칸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커버를 밑으로 끼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층고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립식으로 해놓은 게 엄청 고급진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판이 뭐 무거워서 뭐 하겠냐마는 좀 이렇게 고급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트렁크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1억 3천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이런 마감 디테일이 굉장히 아쉽다. 뭐 여기에 좀 덮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천만 덧대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전기차의 매력인 프렁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 프렁크 지금부터 개봉 박두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테슬라는 프렁크가 됐든 트렁크가 됐든 다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브레이크를 눌러서 시동을 키시면 이 하단부에 있는 이 자동차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요, 컨트롤에 들어가셔서 프렁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렁크의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렁크의 잠금을 해제했으면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만해요. 정말 이 프렁크의 활용도가 그냥 대충만 봐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가 잘하는 게 프렁크 공간을 잘 뽑아내기도 하지만 넓이부터 시작해서 깊이가 그냥 말이 안 되고, 실제로 이 모델 X의 사용자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행용 캐리어가 그냥 여기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간 활용의 끝판왕이다, 여행용으로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잘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4륜구동의 듀얼 모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트렁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천이라던가 흡음재들이 좀 붙어져 있지 않은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게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음이 올라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그냥 철판인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1억 3천만 원 가치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철판이네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아쉬운 거, 1억 3천만 원인데 오토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닫히는 감이 묵직하게 쿵 닫히는 게 아니라 가벼워요. 경량화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조금 가볍게 닫히는 느낌은 있다. 인테리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 인테리어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 리뷰는 망했어요. 리뷰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있으면은 비교가 되면서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듣기가 쉬우시잖아요. 테슬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비교할 게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이 리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문이 열려 있어요. 손 여기 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테슬라는 절대 우리가 양손을 사용해서 문을 닫고 여는 그런 좀 모양 빠지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토로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닫아도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돼가지고 부드럽게 알아서 잘 닫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손잡이와 내 손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렇게 막 모양 빠지게 잠깐만 기다려 막 이렇게 문 닫으실 필요 없이 그냥 브레이크만 살짝 밟아주시면 문이 부드럽게 자동으로 닫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는 기능이니까요, 조수석까지 다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실내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실내가 테슬라는 워낙 좀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는 편이라서 실제 오너분들이나 모델 X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가 바뀐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실내가 싹 다 바뀌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원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뭔가 그때 당시에는 신박하면서도 약간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이 가로로 크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활용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나 내비게이션 아니면은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요크 핸들이 적용되어 있는 차예요. 그리고 진짜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보이세요? 이 차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어 뺄 수 있어요. 벤츠도 이 기어봉을 이 손잡이 뒤로 뺐잖아요. 테슬라는 빼다 못해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왜? 테슬라는 새로운 기어의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기어를 변속하느냐? 브레이크를 살포시 밟아주시면은 이렇게 한 줄의 세로가 떠요. 그래서 맨 위는 파킹, 앞으로 누르시면 전진, 뒤로 당기면 후진이에요. 테슬라가 시동 거는 것조차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불편하다 뭐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시동을 거는 건 아닙니다. 터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다른 부분에도 기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상등 위치가 여기에 있고, 브레이크를 눌러서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리 버튼 형식이 아니라 정전식 터치 방법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굉장히 큰 편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불편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없던 방식이어서 실제로 1, 2년 동안 타면서 이 규격이 편하다,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오래 타보고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나 뭐 와이퍼 등들도 다 사라졌는데 어디에 있냐? 바로 핸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향 지시등 이쪽에 보시면은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우측 방향 지시등, 이쪽을 누르시게 되시면 좌측 방향 지시등으로 터치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상향등을 켤 때가 옵니다. 상향등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향등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 경적 어떻게 올리세요? 경적 이렇게 올리잖아요. 백날 눌려도 안 눌립니다. 왜냐면 경적 버튼이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우측 핸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경적이 울린다.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이거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적이 터치 형식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금 크게 경적을 내지 않을 때는 톡 쳐서 빡!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터치 형식이라 가지고 일단 빵빵하게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은 디스플레이 이쪽에 이렇게 떠요, 속도가. 그럼 저 속도를 이 버튼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1, 2, 3, 4단계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핸들에 대한 신기함은 끝났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차에서 그 어떤 버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버튼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다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모델 X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팔콘 윙도어나 이런 조작 부분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탔을 때, 가족들이 탔을 때 어려워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못 닫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 문을 여닫는 것조차 이곳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로 물리 버튼을 없애냐면 글러브 박스를 여는 것조차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서 열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다양하게 충전 포트부터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것조차 터치를 해주신 다음에 요크 셔틀에 있는 휠로 맞춰주셔야 돼요. 모든 버튼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이 차의 스티어링의 어떤 민감도도 다 조작이 가능하고, 서스펜션의 높낮이부터 시작해서 뭐 충전, 오토파일럿 설정, 뭐 디스플레이 라이트 설정, 모든 게 다 디스플레이 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무언가를 할 생각은 아예
때려치세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전작에서는 세로형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가로로 바뀌면서 보다 운전자한테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조수석에 타 계신 분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시청하실 때 조수석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 디스플레이가 움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메뉴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좌측을 누르게 되면은 보다 운전할 때 화면을 보기 쉽게끔 디스플레이가 제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조수석에 계신 분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시청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수석에 있으신 분들한테 화면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가 큰 게 굉장히 편하지만 반사가 돼서 일정 부분들이 잘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디스플레이를 내 쪽으로 아예 접어서 활용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그런 반사나 시야의 제한 없이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실내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무선 충전 패드예요. 근데 이 무선 충전 패드가 대부분의 차량에는 하나가 충전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충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조수석까지 배려를 한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재질 자체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고급지고, 그 외에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밑에 비상등 버튼이 있잖아요. 비상등 버튼이 터치예요. 이런 좀 중요한 부분은 좀 물리 버튼으로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터치로만 좀 변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납 공간 빠질 수 없겠죠. 테슬라가 이번 모델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을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덮개가 있어요. 덮개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카드키라던가 여러 가지를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컵을 보관할 수 있는 컵홀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컵홀더를 안 쓰시게 되면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집어넣어서 이 밑에 공간을 굉장히 깊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비상금을 썩 숨겨두면 진짜 절대 모른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센터 콘솔 부분을 좀 넓게 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안으로 넣고 이것도 안으로 넣어버리면 그냥 통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디테일이나 센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밤이 됐건 낮이 됐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테슬라는 안쪽에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깊게 물건을 수납해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테슬라의 어떤 센스적인 부분들이 기존 고객들의 데이터를 잘 취합해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수동으로 시트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오토로 조절하게끔 되어 있고요. 약간 이것까지 디스플레이 안에 넣어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핸들 있잖아요. 이 핸들을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밑에 버튼 같은 걸 누르면 오토로 되거나 레버를 당기면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차는 이것조차 디스플레이에 넣어놨어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스티어링 휠을 위치를 변경을 하려면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셔서 스티어링 휠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걸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많이 거쳐야 돼서 직관적인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드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미러도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해야지 조절이 됩니다. 근데 저는 왜 테슬라가 이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미러를 자세히 보시면은 운전석에 있는 건 관광 미러가 아니에요. 정말 시인성이 쓰레기. 그래서 대부분의 차주분들은 그냥 출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 사이드 미러를 뜯어버리고 바로 광공 미러로 교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델 X이니만큼 말도 안 되는 이 뷰 안 타보신 분들은 너무 눈부시고 차 뜨거운 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유리 자체에 썬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워지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뚜껑이 있는 차들보다는 조금 더 뜨거워지겠지만 썬팅이 굉장히 농도가 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450 이상 모델에만 들어가는 굉장히 고급 비싼 유리예요. 근데 이게 테슬라 모델 X에는 지금 1억 3천만 원 돈에 바로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선쉐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펼치면
선쉐이드가 됩니다. 사실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야만 답답해지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USB 단자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녹화된 어떤 영상들을 다운받거나 할 때도 하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C타입으로 이렇게 두 개의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작의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받으려면 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이 개선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열은 이 정도로 좀 살펴보았고요.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팔콘 윙도어잖아요. 이 승차감, 하차감이 정말 중요한데 자, 어디 가서 모델 X 처음 타본 티가 안 나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가 없어. 뭐 어떡하지? 그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에를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광활하게 팔콘 윙도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멋있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좀 아쉬운 점이라면 1억 3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2열이 약간 좀 싼 마이가 나요. 어떤 느낌이냐? 수동이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 차는 평탄화가 거의 100%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2열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기분은 성공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지금 요 시야가 문 열고 앉아만 있어도 바람이 너무 잘 통하고 개방감부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문 열어놓고 쉬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델 X 처음 타본 티 안 내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을 닫으려고 막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닫아 막 이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잠깁니다. 와. 항상 얘기하지만 모델 X 처음 타는 거 아니잖아요. 열 때도 이렇게 도어에서 찾지 마시고 아까 버튼 위쪽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앉았을 때 다리 공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공간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주먹 한 3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이 차가 새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쿠션감이 생각보다 좀 단단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래서 허벅지를 이쁘게 이렇게 받쳐준다기보다 뭔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2023년형 모델 X에 추가된 게 있죠. 바로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2열 공조가 들어가 있다던가 굉장히 고급 차량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뭐 사운드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여기서 터치로 많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당연히 바람의 방향, 세기 이런 것들도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시청까지 가능합니다. 엉따도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어딨어? 뭐 어떻게? 물어보지 마시고 디스플레이로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USB-C 타입 포트가 2개가 있어요. 요즘 USB-A 타입이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C 타입 포트가 2개가 위치해 있고 요 밑에 보시면은 컵홀더를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견고한 느낌은 아니라서 좀 부러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히 사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넣는 거는 수동이네요. 그런데 뭐 이렇게 깔끔하고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최신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테슬라가 놓친 디테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2열의 공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문도 위로 열리니까 여기 공조기가 있을 수가 없고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바로 이 디스플레이 밑에, 콘솔 밑에 여기에 있어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 물이 맺힙니다. 많은 것들을 눈에 안 띄게끔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놓쳐진 게 조금 아쉽다. 너무 혁신적이라서 이 테슬라가 놓치는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개선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좀 테슬라 오너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신 게 특히 모델 Y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공조기가 하단 부분에 있는데 이 먼지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뭐 흙먼지도 다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슈퍼마켓 제품을 사서 일부러 막았거든요. 이번에 공조가 이렇게 옆으로 매립이 되면서 서드파티 제품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지고 먼지들이 빨려가지고 유입되는 것들이 좀 많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실내 디자인을 심플하게 가져가면서도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테슬라가 혁신을 추구하면서 많은 단점들이 발견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진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단차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도중에도 단차가 계속 눈에 띄어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차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거는 뭐 아예 조립 자체가 잘못된 느낌으로 심하고, 제가 이걸 보다가 또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여기도 단차가 개판 5분 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단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자,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는 이게 불편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내놓아서 조금 더 사용해 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차들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뿐이지,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벤츠처럼 막 앰비언트 라이트가 막 쫙 깔리고 다양하게 디자인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미니멀리즘한 게 좋아, 깔끔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전문 채널 응카의 태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